안녕하십니까. 1년 동안 여러분들의 영어를 맡게 된 선생님은 심우철이라는 선생님입니다. 수강 닉네임은 심슨으로 많이 불리우고 있고요. 이투스 영어 우리가 일타라고 하죠. 일타이면서 스타 강사라는 좀 제 입으로 말하기 좀 쑥스럽습니다만은 그래서 대한민국에서 가장 영어를 잘 가르치는 선생님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이제 여러분들 2020년 대비 어떻게 초고효율로 여러분들 영어를 대비를 시켜줄 건지에 대한 커리큘럼을 설명을 드리려고 해요. 근데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약간 영어가 사이드 과목이 돼버렸죠. 이 절대평가가 되면서 영어라고 하는 과목이 정말로 많은 에너지를 투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정말 잘 대비를 해야 되는 과목이 돼버렸어요. 전략적으로. 그렇죠? 자, 그래서 먼저 우리가 커리큘럼을 들어가기 전에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효율적으로 영어를 대비를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좀 우리가 생각을 해봅시다. 먼저 첫 번째, 팩트 체크를 한 3가지를 좀 해보는데요. 자, 우리가 합격을 하려면 선생님의 모든 풀커리 또는 선생님을 따라오지 않은 다른 사람 똑같습니다. 다른 선생님들의 모든 풀커리를 과연 타야 할까요? 두 번째, 영어는 상대적으로 좀 중요하지 않다고 많이 이야기를 하니까 다른 과목보다 영어보다 다른 과목을 그럼 먼저 확실하게 끝내야 될까요? 이것도 한번 우리가 전략적으로 생각을 해보자고요. 세 번째는요, 그렇죠. 이 EBS라고 하는 놈이 70%가 연계가 된다고 하는데, 자, 그렇다고 한다면 이 전 지문들을 우리가 철저하게 공부를 해야 할까요? 라는 우리가 이런 생각들을 해보셔야 된다고요. 자, 먼저 합격하려면 풀커리를 타야 된다? 미친 거죠. 풀커리를 왜 탑니까? 영어는요, 여러분들 90점만 넘으면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90점을 넘기 위한 공부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90점을 넘는다는 말은요, 우리가 영어에서 한 3개 정도까지는 여유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사실 3개까지 여유가 있다라기보다는 3개까지 여유가 있다는 걸 바꿔서 이야기하면 내가 실수로 4개를 틀려버리면 지금 2등급이라는 대참사가 나와버려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한두 개의 여유는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셔야 돼요. 그러니까 예전처럼 아주 퍼펙트한 실력을 필요로 하는 게 아니라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안정적인 전략적인 1등급을 따면 돼요. 그러니까 굳이 풀커리까지를 갈 필요 없이 내가 필요한 것들을 정확하게 뭐가 필요한지를 딱 따져서 그 부분들만 확실하게 하시면 된다는 거예요. 좀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풀커리가 필요한 게 아니라 여러분들한테는 꿀커리가 필요한 겁니다. 두 번째요. 영어보다 다른 과목을 먼저 끝내라.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들. 우리가 국영수, 만약에 내가 문과면 국영수 4가 여러분 공부를 해야 되는 거고, 이과면 국영수 과를 해야 돼요. 근데 한 과목도 못 끝내는 것보다 잘 생각을 해보세요. 영어는 좀 전략적으로 덜 중요하니까 마지막에 한다라기보다는 오히려 빨리 끝내버릴 수 있는 것들을 끝내고 좀 더 편안한 마음으로 내가 시간이 많이 필요한 다른 과목을 나중에, 그러니까 이해돼요? 그러니까 빨리 먼저 영어를 끝내버리는 게 낫지 않을까? 나는 그럴 것 같은데. 그럼 좀 더 편안하잖아. 그렇죠? 제 말 이해돼요? 자, 수학이 많이 필요해. 그럼 예를 들어서 내가 수학을 해요. 그럼 내가 앞으로 해야 될 3과목이 남아있어요. 이거 하고 영어를 미리 끝내버리면, 예를 들어 수학을 해야 돼. 내가 해야 될 거는 2과목만 하면 돼. 이런 부담이 서로 다르잖아요. 영어는 오히려, 그러니까 영어에 올인하라가 아니라 영어는 쉽게 여러분들이 공부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영어는 좀 빨리 끝내버리는 게 낫지 않을까요? 그렇죠? 세 번째, 자, EBS는 우리가 전 지문을 철저하게 공부를 해야 할까요? 여러분들 EBS 70%를 믿으시면 안 됩니다. EBS는 70%가 아니에요. 이제 더 이상. 거기에 속으시면 안 돼요. 여러분들 영어 45문제죠. 그렇죠? 45문제 중에서 듣기는 17문제를 빼면, 그렇죠? 28문제가 독해인데요. 듣기야 그렇게까지 연계가 의미 없다는 거 아실 거고요. 그렇죠? 도움이 안 된다고 볼 수 없지만 절대적인 도움이 된다고 볼 수도 없죠. 28문제 중에서요, 실제로 EBS에 연계되는 거는 많을 때는 9문제, 적을 때는 8문제예요. 근데 이 8문제도 있잖아요. 빈칸이 2문제예요. 순서 배열이 2문제예요. 벌써 이 4문제. 여러분들, 빈칸이나 순서 배열은 잘 보시면요, 어설프게 한두 번 공부했다고 도움이 되진 않아요. 해보신 분들은 다 합니다. 그렇죠? 그럼 생각해 보세요. 빈칸 2문제죠. 순서 배열 2문제죠. 순서 배열이면 문장 삽입까지 합쳐서.
어법 오해에서 또 한 문제씩이 나와요. 그러니까 8문제 중에 6문제는요. 물론 그 지문을 알고 있으면 공부가 안 된다고 볼 수는 없지만, 오케이. 제 말이 뭔 말인지 이해되세요? 그걸 언제 철저히 공부합니까? 그렇죠? 여러분들 EBS가 총 3권 있죠? 그렇죠? 하나는 영어, 또 하나는 영어 독해 연습, 마지막에 수능 완성. 3개를 합치면요. 보통 한 800문제 정도가 되거든요. 800문제에서 900문제. 자, 800문제에서 900문제를 공부를 하는데 얼마나 걸릴까요? 와, 나는 그래서 그거를 여러분들 해보시면 알잖아요. 한두 번 본다고 절대 기억나지는 않는다고요. 그럼 EBS는 우리가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될까? 조금 이따 설명을 드릴게요. 그러니까 진짜 여러분들 다시 한번 영어는 효율적으로 공부를 하셔야 돼요. 그렇죠? 자, 그럼 우리가 영어를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될까요? 잠깐 봅시다. 자, 이게 스낵 컬입니다. 이 중에서요, 여러분들이 반드시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우리가 영어 공부를 하는 건 잘 생각해 보세요. 먼저 기본이 돼야 되는 게 어휘가 돼야 돼요. 그렇죠? 그 다음에 문장을 정확하게 해석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이게 돼야 되는 거죠. 그렇죠? 이걸 기반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뭐가 들어가야 되냐면 독해가 들어가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리딩 스킬이요. 방금 말했던 독해 28문제. 정확하게 말하면 어법을 빼면 27문제죠. 그렇죠? 여기를 위한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물론 자, 어법 한 문제에 대한 공부도 하셔야 되겠죠. 당연히 해야죠. 자, 그 다음에 듣기는 17문제인데 듣기는 뭐 그렇게까지 여러분들이 물론 잘하는 학생 못하는 학생인데 뭐 아주 많이 못하진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가장 기본이 되는 건 여기죠. 그쵸? 이게 되려면 그런데 여러분들 먼저 어휘와 정확한 해석 능력이 돼야 된다라는 거예요. 오케이. 자, 그러니까 영어의 시작은 여기 잡아주실래요? 그렇죠. 어휘가 돼야 돼요. 정확한 해석 능력이 돼야 돼요. 자, 이걸 바탕으로 해서 이제 뭐가요? 그렇죠. 독해 27문제에 대한 대비가 들어가야 된다고요. 그럼 끝이에요. 이해됩니까? 여기까지가 지금 뭐에 대한 이야기? 독해 이거 좀 지워도 되겠죠? 27문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끝났잖아요. 물론 선생님 저는 희한하게 듣기를 17문제면 10개 맞춥니다. 그럼 이거 들으셔야죠. 그 친구는 들어야지. 듣기 끝내기를. 근데 그런 친구가 안 맞잖아요. 물론 듣기에서 한두 개씩 저는 꼭 나갑니다. 들으셔야죠. 특히 그 나가는 부분을 잘 들으셔야죠. 그렇지 않은 친구는 이걸 왜 들어? 들을 이유가 없지. 들을 게 뭐가 있어? 나 어법도 맞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어법은요, 공부를 한 거와 안 한 거 이게 한 문제입니다만은 사실은 우리가 독해에서 빈칸이랄지 순서가 결코 쉽지가 않단 말이에요. 근데 어법은 공부를 하면 한 만큼 명확하게 맞출 수 있어요. 대신 좀 짧게 끝내버리셔야죠. 근데 똑같아요. 나는 여기가 좀 근데 저는 어법 꼭 하나씩 틀리더라고요. 하신 분은 들으셔야죠. 그렇지 않은 친구는 여기서 끝나는 거예요. 그 다음 뭐가 필요하냐고. 안 들어도 되는 거예요. 왜 들어? 사실은 여기서 끝나는 거지. 그렇죠? 다만 방금 이야기를 했지만 빈칸은 특히 여러분들이 많이 틀리니까 여기서 완벽하게 끝내고 요거는 굳이 수업 들을 필요 없이 교재 사서 여러분들이 연습하시면 되는 거지.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입니다. EBS 연계죠. 그렇죠? EBS 연계죠. EBS는 여러분들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돼요. 자, 생각을 해봅시다. 아니, 시간이 그렇게 예전에는 여러분들 우리가 70분 동안에 독해랑 듣기가 50문제였어요. 합쳐서. 지금 45문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가 1등급이냐 2등급이냐를 노리는 학생들, 나 1등급을 노리는 학생들이 시간이 부족한 학생들은 그렇게 안 많아요. 요즘은. 이해되셨죠? 에? 그러니까 이제 잘 들어. 시간 부족보다는 오케이? 진짜로 내가 이걸 맞히느냐 못 맞히느냐의 문제가 많아져요. 그러면 우리가 막말로 쉬운 문제, 자, EBS가 연계가 됐어. 근데 정말 쉬운 지문이야. 그거 꼭 내가 안 봐도 맞추잖아요. 그러니까 예전하고 다르게 자꾸 EBS를 적중으로 가시면 안 됩니다. 몇 개를 적중했냐가 무슨 의미가 있냐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내가 공부를 했는데 그게 시험장에서 기억이 나야 되죠. 이해돼? 그러려면 잘 들어보세요. 만약에 우리가 수능 특강이 있다. 오케이? 영어가 있다. 자, 요거 봤더니 지문이 한 250개야. 이 중에 250개 지문이 다 어려운 게 아니잖아요. 이 중에 진짜 어려운 지문은
많아봤자 50개 정도예요. 이걸 파자 이거야 그러면. 왜? 얘는 만약에 연계가 되면 치명적이잖아. 나머지는 알아서 푸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죠. 봐보세요. 어쨌든 내가 여기서 구문 공부를 했어. 여기서 독해질 법칙을 통해서 정확한 구문 공부를 했어. 요거에 대해서 우리가 뭘 해봐야 돼요? 적용 훈련을 해봐야겠죠. 그럼 뭘로 하실 거예요? EBS로 하세요. 이왕이면. 그렇죠? 자, 내가 리딩 스킬을 배웠어. 그래서 주제 제목을 이렇게 푸는 거고 빈칸을 이렇게 푸는 거구나. 그럼 그걸 우리가 적용 훈련을 해봐야 될 거 아닙니까? 뭘로? 하세요 이걸로. 근데 이 적용 훈련을 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억이 나요 안 나요? 안 나요. 여러분 천재가 아닙니다. 2번 풀어보세요. 그래도 기억이 안 나요. 실전에서는. 그러니까 우리가 의도적으로 이제 외워야 될 것들이 좀 있어요. 이해됩니까? 그럼 그걸 뭘 하자고. 그래요.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의 EBS 연계 여기는 뭐냐? 전지문을 하지 않습니다. 어려운 지문만 합니다. 뭐가 나을지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보세요. 이해돼서 물론 다른 지문에 대해서도 보충. 요즘은 이제 우리가 패스다 보니까 같은 가격이면 이왕이면 그렇죠? 특히 이쪽 부분은 또 우리 고3 학생들은 뭐가 있냐면 내신 대비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려운 지문은 제가 설명하고 쉬운 지문은 우리 심순이 언니가 여러분들 이해할 수 있게 설명을 드릴 겁니다. 뭔 말인지 이해되셨죠? 그렇게 가는 거지 뭐. 됐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 핵심은 여기에요. 여러분들. 핵심은 여기에요. 요거예요. 그렇죠? 끝이에요. 이것도 결국은 EBS 아까 말했지만 이거를 위한 수업이에요. 오케이. 자, 그럼 이제 나머지는 뭡니까? 그렇지. 모의고사지 뭐. 아주 양질의 모의고사를 풀어봐야죠. 여기서 양질이라는 말은 뭐냐면 수능에 가까운. 오케이? 오답의 논리가 명확한. 지문도 좋은. 풀어보셔야죠. 마지막에 우리가 수능고사 1%를 통해서 마지막에 다시 한번 이 개념들을 요약하고 또 모의고사 풀어봐야죠. 이렇게 가는 겁니다. 핵심은 여기에요, 여러분들. 이해되셨어요? 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자, 지우고 다시 우리가 앞으로 돌아가 보면 이 이야기예요. 결국은 학교 가려면 풀커리를 타야 됩니까? 미쳤죠? 꿀커리만 타세요. 나머지는 여러분들이 필요한 것은 이제 골라서 선택을 하시면 됩니다. 오케이? 꿀커리 중에서도 나는 5위는 됐다. 안 들으시면 되죠. 그렇죠? 영어보다 다른 과목을 먼저 끝내라? 아니요. 빨리 영어부터 끝내는 게 낫겠죠. 왜? 여러분들 이 정도 해서 끝나는 과목들이 있나요? 없잖아요. 그러니까 빨리 끝내버리는 게 낫겠죠. EBS 전지문을 천천히 공부해라? 미친 거죠. 어려운 지문만 하자고요. 그게 가장 초고효율 학습법입니다. 이해되셨죠? 자, 그러면 이제 그 이야기에서 그 꿀커리 이야기, 방금 아까 이야기했던 5위 구문이 먼저 돼야 돼요. 오케이? 이걸 기반으로 리딩 스킬 들어가셔야 됩니다. 그러면 누구나 1등급을 맞을 수 있습니다. 알겠죠? 물론 이걸로 끝나는 건 아니죠. 요거에 대한 철저한 적용 훈련을 해보셔야죠. 거기에 대한 자료들은 엄청나게 나눠드릴 겁니다. 알겠죠? 자, 그렇고요. 아까도 말했지만 강좌는 뭐 그렇게 들으시면 돼요. 근데 이제 거기에 맞춰서 여러분들한테 많은 좋은 양질의 컨텐츠들을 제공해야 되겠죠. 선생님이 이제 대치동에서 강의를 해요. 그럼 말 그대로 대치동은요, 여러분들 학생들에게 정말로 많은 양질의 컨텐츠를 제공해야만 하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대치동의 힘은 거기서 나옵니다. 자, 그 대치동에서 내가 하는 컨텐츠를 그대로 온라인에 여러분들한테 제공을 하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제공하는 저 컨텐츠만 제대로 따라오셔도 많은 강의를 안 들어도 영어는 저절로 1등급이 될 수 있도록 만들어 드립니다. 알겠죠? 자, 다만 여러분들 이제 70점 미만 학생들은요. 이게 중요하다고 그랬죠? 근데 이거를 들을 힘이 없는 친구들이 있어요. 너무 기초가 약해서. 자, 그런 친구는 생단기부터 시작하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7점 미만 학생들 중에서 아까 말했지만 듣기가 약한 학생들도 은근히 있을 수 있어요. 그럼 당연히 듣기 들으셔야 되고요. 알겠죠? 그러니까 여기가 핵심이에요. 근데 내가 아직 여기를 들을 수가 없어. 내가 지금 중요한 게임에 출전해야 되는데 아직 게임에 나갈 실력이 안 돼. 그럼 기초를 쌓아야지 뭐. 이해되셨죠? 이렇게. 자, 1등급 도약을 위한 학생들. 다시 말하면 70점에서 80점 후반대까지. 이 친구들은 여기를 먼저 들으셔야죠. 그렇죠? 그리고 특히 이제 80점 대는 특히 약한 게 이쪽이 약할 수 있어요. 여기를 듣고 여기를 따라오셔야 되는 거고요.
자, 1등급 확실하게 1등급인 친구들은 또는 90점 초반인 학생들은 뻔하잖아요. 이 친구는 빈칸이나 순서를 많이 틀릴 거라고요. 이쪽을 확실하게 하시고. 저는 근데 거기에다가 저는 어법도 틀려야 하신 분은 여기 따라오시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이 친구들은 모의고사만 풀면서 그 수준을 유지만 하시면 되지. 그러니까 예전처럼 영어는 전국에서 4%에 들 필요가 없어요. 이 4%라는 게 참 힘들죠. 내가 아무리 열심히 해도 나머지 4%가 더 열심히 해버리면 나는 2등급이 될 수밖에 없는 운명이 된다고요. 근데 지금은 그렇지 않아요. 그렇죠? 전혀 상관이 없어요. 아무리 시험이 어렵다고 해도 그렇죠? 나에게는 어쨌든 간에 두세 개의 문제 여유가 있다라고 하는 거는 절대적인 공부 양을 상당히 줄일 수 있다라는 거죠. 이해됩니까? 끝이지 뭘 다 들어. 미친 거지. 항상 제가 강조하는 거예요. 영어는 최소 시간을 투자해서 최대 효과를 내야 돼요. 그러려면 진짜로 영어는 그냥 막 무대포로 공부하고 막 무작위로 수업을 듣는 게 아니라 정말로 잘 대비된 효율적인 오케이? 그런 영어 강좌를 들으셔야 합니다. 알겠습니까? 자, 여기까지 여러분들. 자, 이제 우리는 여러분들 제 강의에서 여러분들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까지. 수고하셨습니다.